편입시작엔 편입N. 자, 우리 이제 잠깐 이쪽 이제 한번 볼 거야. 수업 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학교마다 프리뷰를 좀 잠깐 할 거야, 이거. 그 프리뷰 첫 번째가 이제 외대고, 자, 어떤 식이냐면은 뭐 정보, 여러분들도 당연히 정보 알 텐데, 어쨌든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출제 비율, 그 다음에 합격자 컷인데, 평균 컷이에요. 평균 컷. 그리고 뭐 합격생 사례, 어떻게 얘가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나온다 해가지고, 내가 외대 거 문제를 매년 분석해 봤는데, 요런 문제 유형이 좀 나오더라. 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는 거야. 자, 인강생들도 잘 듣고, 자, 갑니다. 자, 최근 3년 시험 전형일이 요렇게 됐어요. 뭐 이런 전형 날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때 이날, 이제 바로 작년이었죠. 2022년도. 요때 외대를 포함해서 가톨릭대, 서강대, 중앙대, 인하대, 여기 5개 대학교가 봤어. 이 5개 대학교가 다 같은 시간에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랑 뭐 같은 시간에 봤고, 뭐 얘랑 같은 시간에 봤고, 여기까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쨌든 요 5개 대학교가 조합을 통해서 한 2-3개 대학교밖에 못 보게 됐다고. 5개 대학교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2022년도가 경쟁률이 확실히 낮아요. 일반 편입. 뭐 학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쟁률 보면 나머지 연도는 경쟁률이 비슷해. 24, 26대 1 이거였고, 2022년도만 15대 1이야. 그러니까 이 15대 1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올해 또다시 혼자 볼 수도 있어, 외대가 또 혼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경쟁률은 아마 요걸로 복귀하겠죠. 다만 일반 편입에서 고무적인 건 매년 뽑는 인원이 늘었다는 점. 올해도 비슷하거나 늘 확률이 좀 있고, 학사 편입은 뭐 동일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어 성적이 조금 덜 나오는 친구들은 높은 대학교가 같이 붙는 게 낫겠지. 좀 센 대학교들끼리 같이 붙어버리면 이게 센 학교들 중에 몰리는 학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점수가 나오더라도 붙을 수가 있는 어떤, 이거 딱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죠? 작년에 그랬다 이 말이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전형 원법은 영어 100%, 인문계열은, 그리고 자연계열은 영어 50에 편입수학 50이다 이거고, 보통 외대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외국어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그렇게 막 썩 좋아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이과생들 보통 뭐 외대 좀 이상하잖아. 외대 이과. 그죠? 외대하면 문과가 좀 강세니까. 그래서 자연계열은 확실히 좀 낮은 어떤 컷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합격 컷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왔다. 자, 합격 컷. 평균 커트라인이야, 평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89점이었고, 평균이에요, 평균. 이 평균이라는 말은 당연히 90점대 후반도 있단 소리야. 영어 통번역학과 거의 99점이겠죠. 거의 98, 99겠지, 당연히. 그리고 80점대 초반도 당연히 있고. 그렇게 돼서 89점이 평균이니까 엄청 높죠. 엄청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쫄 것 같아.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봤을 땐 이게 핵심이야. 외대는 가장 특이한 게 요거예요. 50문항에 60분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면 외대는 그냥 발리는 거야. 오케이? 글을 읽는 속도가 좀 빨라야 돼. 이해력도 좀 빨라야 되고, 다만 쉬워요. 여러분들 외대 기출문제 풀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컷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대학 평균 출제 비율이니까 지금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 사항이고, 외대는 문법이 총 8문제가 나온다. 그 중에 우리가 문법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 6문제 정도고, 이게 재진술이라는 게 패러프레이징 얘기야. 요거 조금 특이하죠. 외대 특이한 문법 문제다 하면은 딱 패러프레이징인데, 이마저도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글만 잘 읽을 줄 알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휘. 여러분들 분명히 풀어봤을 거 아니야. 어휘 엄청 쉬워. 정말로. 오케이? 논리 완성도 대단히 쉽고요. 짧고요. 독해가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시간 싸움이야. 독해가 많이 나오는데 독해 지문이 길진 않아도 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문제도 한 문제당, 한 지문당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도 많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지문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아마 모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러니까 좀 잘 내가 점수를 맞으려면 일단 끝까지 다 봐야 된다. 이게 키워드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와, 이 점수 내가 어떻게 받아? 나 이 점수 못 받는데 했는데 실제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학사 편입으로, 일반 편입은 아니고 학사 편입으로 한국외대 경제에 들어간 여자애가 있어요. 손 어찌고저찌고라는 애인데, 자, 이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 개강이 만약에 우리는 보통 3월이잖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한 5월쯤에 왔어요. 많이 늦었어. 많이 늦고 당연히 가장 늦은 반에 수강을 했겠죠. 애초에 공부를 잘하던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요게 일단 키워드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당연한 건데 매우 성실해요. 이 친구가 정말로 한 번도 수업에 빠진 적이 없어. 정말로. 나도 빠진 적 없는데, 그러니까 너도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 받아요. 반드시. 오케이? 엄청나게 성실했고 결국에 상위권 반으로 이동했고 상위권 반으로 이동한 게 아마 9월 달일 거야. 9월 달쯤에 상위권 반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엄청 열심히 했고, 그 친구의 평균 점수는요 50점에서 60점 중반대였어요. 학원 모의고사. 그리고 70점이 넘은 게 내 기억으로는 한 번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70점 넘은 게 내 기억으로는 딱 한 번. 근데 혹시 몰라서 한 두 번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 친구한테 내가 연락을 하진 않았거든. 어쨌든 간에 기억으로는 한 번이었는데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특이사항이라면 이 학생은 좀 외대를 좀 노리는 편이었거든. 외대를 노리는 편이어서 외대 기출문제만 8, 9개년치를 풀었고, 학원에 오면은 얘가 보통 하는 행동이 선생님 말 들어서 아는데 그 하는 행동이 그냥 기출문제 풀고 리뷰하고 끝. 기출문제 풀고 리뷰하고 끝. 계속 이 짓만 했대. 계속 마지막 되면은 기출문제만 미친 듯이 풀고. 그러니까 외대만 8, 9년치 풀고 나머지 대학교는 5, 6년 정도를 풀었다 그러더라고. 오케이. 근데 이 친구만 막 뚫어져라 쳐다본 건 아니니까 이거는 관리해 주신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기출 점수예요. 기출 점수. 2019년도. 이거 다 있는데 그냥 2019년도만 그냥 뚝 가지고 온 거야. 특별히 얘가 낮아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희망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봐봐. 숙대 62점. 숭실대 70. 얘 지금 내가 인격살인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절대로. 그지? 자, 점수가 낮잖아 확실히. 그죠? 그러니까 니들도 된다니까. 근데 결국 외대에 몇 점 맞았어? 80점 이상 넘어간 거야 얘는 무조건. 왜냐하면 아까 전에 내가 합격 컷 이랬다 그랬잖아. 평균 커트라인. 그러니까 평균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80점대 초는 나왔겠죠. 그러니까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애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 확실히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니들이 쫄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절대로. 쫄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맞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친구가 아마 이 외대가 대단히 맞지 않았을까? 그 외대가 맞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했어. 대부분 애들 3개년치, 5개년치 이 풀면 이 정도인데 얘는 외대를 확실히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8, 9개년치를 풀었다잖아. 이해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친구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점수 자체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연도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야 너도야, 야 너도. 아, 미안해 얘들아.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외대를 거의 한 8, 9년치를 쫙 분석해봤고 계속 원래 하던 행동이야. 계속 하던 행동인데, 자, 외대의 특징 중에 하나, 외대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요 관련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WH 관련된. 뭐야? 관계사일 수도 있고 그것은. 또는 의문사일 수도 있습니다. WH 관련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고 약간 문해 구성이랑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번이 그거랑 좀 비슷한 말인데 이 문해 구성 묻는 문제도 되게 자주 나와요. 여기에 옆에다 써놨는데 관계사나 아니면 분사 또는 분사 구문 요런 문제를 가지고 문해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한번 가보면 대충 보면 요런 식이죠. 자, the erosion이 주어고 of these binaries. binary라는 게 이분법적인 거거든. 이분법적인 뭐 어떤 사고방식의 붕괴는 could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could have, 갖게 되었대요. 뭘 갖게 되었냐면 영향력을 갖게 된 거야. 어떤 영향력? 심오한 영향력. 자, 문장 구조 이상할 거 없죠? 누가 봐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리고 요 놈이 목적어고 문장 끝났고 심오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뭐에 대한? 많은 체계에 대한 심오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 놓고 그 체계가 어떤 체계냐 해서 proverb, 얘가 동사거든. 뭐 proverb이라는 건 지지하다, 떠받치다 이 말이야. 뭐를? 두 개의 성 정체성을 떠받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나왔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주어 동사. 요런 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문제이면서도 문해 구성 문제죠. 아무리 봐도 prove up the two gender reality 여기까지 해서 묶여지는 건데 이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어떻게 또 나와? 그치? 이것은 무조건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는 소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고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뒤에는 불완전해야지. 그러니까 be accustomed 하고 끝내면 완전한 구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to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답이 accustomed to다. 요렇게 들어가는 요런 유형 관계대명사 생략 아니면 문해 구성 문제 요런 문제를 굉장히 자주 내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할 때 외대를 만약에 문법 문제를 푼다 그러면 외대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WH 그 다음에 뭐 문해 구성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수동태 문제. 최근 2년 동안 능동수동으로 문법 문제가 총 패러프레이징 제외하고 6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최 6문제인데 이제 작년 외대는 2번 봤어요. 2번. 그러니까 한 번. 일반이랑 학사로 나눠가지고 2번 봤는데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총 5번의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4번이 나왔어. 수동태가. 그래서 작년에는 2번 봤고 재작년에는 3번 봤거든. 그러니까 총 5번의 시험을 봤는데 외대에서 5번의 시험 중에 능동수동 문제가 4번 기출됐다. 그럼 이거는 뭐야? 모든 시험에서 한 번씩 나왔단 소리야. 정확히 말하면 0.8번씩 나왔단 소리죠. 모든 시험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능동수동태 문제. 어렵지 않잖아. 지금 단어 봐봐. prioritize, 뭐 intimidate. 어려운 단어가 어디 있어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고요. 자, 문해 구성 묻는 문제도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됐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 어쨌든 간에 문해 구성이니까 구조 분석을 잘해야 돼. 구조 분석만 잘하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조 분석 조금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결론적으로 쫙 얘기해 보면 외대 문제는요. 대체적으로 길지가 않습니다. 풀어봐서 알겠지만 난이도도 엄청 쉬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쬐끔 주는 거야. 난이도가 쉬우니까. 시간을 짧게 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키워드는 실수야. 빨리 읽으려다가 실수 저지르는 거거든. 보통 외대를 시간을 많이 주고 풀어라 그러면 대부분 엄청 고득점이 나올 거야. 근데 외대가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실수 또는 눈에 안 보이니까 또는 긴장하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흐름대로 읽어야 돼요. 흐름대로. 이거를 막
막 파고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흐름대로 읽고 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깊게 파고드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고.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문법에서는요, 난이도가 다 쉽잖아. 난이도가 다 쉬우면 다 100점 맞는단 말이야. 물론 실수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외대에서 잠깐 미쳐가지고 가끔씩 변태 문제를 좀 내요. 거의 매년 하나 정도는 변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변태 문제. 그러면 니들이 변태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이거 잡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대는 독해나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법 어휘에서 시간 낭비하면 최악이에요. 외대는 문법 어휘를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 문제 수도 많단 말이야. 문제 수도 9개, 6개. 뭐 패러프레이징은 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그냥 딱 보고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총 15문제라고. 50문항 중에 15문제를 보자마자 파파파팍 하고 찍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막 파고들어. 심지어 변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변태 문제인지를 모르고 내가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파고드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개미지옥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버리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핵심 키워드예요. 변태 문제가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만에 하나 나온다면 변태 문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뭐가 변태인데요? 네가 딱 봤을 때 전혀 모르겠어. 그럼 그게 변태야. 알겠지? 물론 너의 영어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래야 전혀 뭐 모르겠다 이랬을 때 변태인 거고, 영어 실력이 뭐 개판 5분 전인데 그럼 다 전혀 모르겠지 뭐. 다 변태는 아닐 테니까.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외대 정도를 내가 쓴다 라면은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면은 진다. 무조건 진다. 요것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